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재능대 인공지능 컴퓨터 전공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개강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과제 제출을 하고 출석 체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보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도 요즘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만 맞추면 따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도 자기 각자 공간에서 이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문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면 메일로 주고받을 필요 없이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문서로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대는 온라인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 온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업무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코치 또 멘토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 국가, 뭐 시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번 우리도 온라인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해서 잘했다, 성공한 사례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합심하면 캡스톤 디자인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IT 전문 인력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전문가를 양성을 했는데, 그 전문가 양성하면서 이제 그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캡스톤 디자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캄보디아 사회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해보자. IT,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캄보디아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 학생들의 능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학생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은 기업에서 뽑고 싶어도 뭐 너무 학생들이 그 일자리가 이제 선택해서 가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업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 학생들의 이제 경험이라든가 기술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니까 기업에서는 상당히 그 채용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캄보디아 사회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보자 해서 이제 주제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고 다 선생님한테 그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한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교육 영상이라도 올려서 공유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크메라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이제 크메라 아카데미라는 이제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중고입니다. 자동차도 새 차가 한 10%가 되려나? 뭐 그렇습니다. 새 차를 사서 이렇게 타는 경우보다도 대부분 이제 중고가 되고요. 신발도 심지어 신발도 중고 거래가 많고, 옷도 중고 거래가 많고, 모든 스마트폰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의 물건들이 중고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옥션이면 좋겠다. 옥션. 중고는 정확한 가격이 정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정찰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도 이 시장에 가면 10불이고 또 다른 시장에 가면 3불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투명하지가 않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나와가 있잖아요. 다나와 가면 가격 비교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캄보디아는 그런 가격이 투명화되지 않고, 그래서 옥션이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다나와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한국 그 모델을 따라서. 다나와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을 발견해서 온라인 서비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전 세계가 온라인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캄보디아만 온라인화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방향에 동의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매해마다 프로젝트를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제를 했겠습니까? 근데 알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주제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배달 앱도 만들었고 택시 앱도 다 만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하지만 성공하는 거는 상당히 소수다. 우리가 한 6, 70개의 주제를 했는데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게 이제 2개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죠. 하지만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왔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글, 삼성도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아이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제 모델을 나오기 위해서 뒤에서는 수십 개의 모델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시장에 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제 선정 단계에 있어요. 그 주제가 상당히, 그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성공하냐 안 하냐에 한 40%에서 50% 정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주에 이제 주제 팀별 모임을 하고 이제 주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좀 방향을 못 잡는 팀들도 있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은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반, B반 합쳐서 2팀 정도는 그래도 오케이, 내가 acceptable 하다,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 이 다른 팀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질문을 던졌어요. 주제를 정하지 않은 팀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던졌고, 주제를 정한 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는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제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우리가 공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바람을 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지도 맵을 켜놓고 공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공원.
어디로 가야 공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 모여 있는 데는 안 가니까 좀 이렇게 트여 있고 뭔가 바람을 좀 쐬고 싶은데 이렇게 공원 정보가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좀 걸었으면 좋겠다. 걸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들도 답답하고 다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텐데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찾았어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또는 약간 떨어진 곳에 좀 쉴 수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 좀 찾고 싶은데 그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원, 우리나라에 참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둘레길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공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모아놓은 정보도 없고 둘레길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관리해주는 정보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사람들 지금 쓸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아이들 있는 집들은 다 답답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좀 다니고 싶은데 막상 가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될 건데요. 이번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 이제는 무한 경쟁입니다. 주제를 일찍 선정한 팀은 주제를 일찍 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주제를 못 잡고 있는 팀은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주제만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선정된 팀은 계속 구체화해 가면서 이제 진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이 주제를 잘 못 잡은 팀들은 이제 주제를 잡는 데 시간을 좀 쓰게 될 겁니다. 네. 그것도 몰라요. 이 주제를 일찍 잡았는데 가다가 큰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몰라요. 주제를 빨리 잡아서 잘 나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른 팀이 또 더 잘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할 수도 있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우리 팀이 잘 된다고 해서 뭐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이 그렇고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팀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게 되고 그것을 다른 팀에게 공유하면서 다른 팀들한테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논의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줌 그 회의실로 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수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려면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아무 준비가 없는데 내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을 잘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팀은 그래요. 우리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이렇고 그 방향 중에 주제는 이렇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점점 더 상세화해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한 장짜리 A4지 한 장짜리 분량밖에 그 내용이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한 장의 문서가 5장이 되고 10장이 되고 20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가 여러분들의 문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막 문서를 위한 문서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을 문서로 남기면 나중에 그 발표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락치기 하지 말고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노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줌 그 일정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